그럼 뭐 가격이 조금 떨어진 것들은 또 있나요? 네, 대부분은 가격이 이제 금매권들이 소진되고 조금 회복 단계에 이르고는 있는데 조금 특이하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전국의 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데 약 한 40% 정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지역도 한 27% 정도 상승했다고 하니까 분위기는 지금 상당히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여수 지역의 지금 아파트 거래량, 그다음에 거래 금액의 변동, 약간 좀 특이한 어떤 그런 거래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 주간 브리핑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여수 우리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을 한번 조사를 해보았는데 네. 작년 기준 대비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거래량이 1월부터 12월에 갈수록 점점 좀 하락하는 추세였다라고 하면은 올해 보니까 반대로 1월부터 12월까지 점점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네. 뭐 평균적인 거래량을 봤었을 때는 작년 대비 좀 증가를 했어요. 이제 저희가 뭐 5월, 6월 브리핑 때도 뭐 매매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올해 6월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량이 한 162건 정도 되었는데 작년 6월 기준으로는 119건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거래량은 바로 7월인데 사실 7월 같은 데는 이제 방학이 시작하고 또 우리 휴가도 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 통틀어서 매매 건이 지금 180건으로 최고 거래량 네, 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거래량이 있는 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66건으로 작년 대비 여수 지역도 지금 꾸준하게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네, 특히 그 여름에 대비해서 이 숫자가 주는 게 이 어떤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매매가의 변화는 좀 어땠을까요? 먼저 웅천 지구에서는 이제 GL1차 기준으로 2022년 초에는 4억대 초반에 거래가를 형성을 하다가 2022년 9월에는 3억 5천에서 6천 이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그동안의 1년 동안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가격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억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023년 9월 올해 3억 중후반까지 다시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 다음에 같은 웅천 지구 내에 이제 포레나 2차 여기도 세대수가 많고 좀 많이 선호하는 아파트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네. 지금 여기 기준으로는 2022년 초에는 4억대 후반에서 5억대 중반까지 나름 좀 높은 거래가를 형성을 했다가 2022년 9월에는 3억대 후반에서 4억대 중반으로 거의 한 1억 가까이가 조금 하락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23년 9월에는 4억대 중반에서 이제 5억대 초반까지 어떻게 보면 작년 초에 금액으로 이제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학동하고 덕충동에 있는 것들은 네, 학동, 신동아도 역시 여기가 세대수가 많아서 네. 이제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은 22년 초에는 3억 5천에서 한 4억 정도의 거래가를 형성을 했다가 2022년 9월에는 3억대 초반, 한 4, 5천 정도 금액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올해 근 1년 동안 여기가 2억 5천에서 2억 6천까지 아예 좀 금액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금액들이 굉장히 많았던 아파트 단지였고요. 그리고 현재는 2억 9천에서 한 3억 3천 여기까지 올라와서 2022년 초까지는 뭐 아니지만 서서히 조금 가격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고요. 마지막에 이제 덕충동의 힐스테이트는 엑스포 힐스테이트는 2022년 초반 3억 7, 8천 되던 이 매매가가 2022년 9월에는 3억 2, 3천 정도로 떨어졌고 역시 급매물 근 1년 동안에는 2억 7, 8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는 한 3억 2, 3천까지 다시 조금 회복 단계 보시면 이 됩니다. 조사한 그 자료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 이제 웅천, 학동, 덕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대장이고 선도한 아파트들인데
22년 작년 초에가 가장 그 정점을 찍었던 걸로 봤을 때 9월 달에는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 올해 9월하고 이제 비교 포인트가 중요한데 웅천에 있는 지엘이나 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좀 상당히 조금 지금 그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 맥시멈을 찍었을 때와 거의 쫓아가는 형세가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동이나 덕충에 있는 아파트들은 떨어져서 다시 회복을 하고 있지만 22년 초에 나왔던 그 금액들 뭐 3억 중후반 여기까지는 좀 그 다다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요 어떻게 이렇게 좀 그 결과가 나왔는지 나름 좀 분석을 좀 해보시는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사실 웅천지구나 방금 말씀드린 학동, 신동아나 뭐 덕중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생활권들은 다들 좋아요. 좋죠. 뭐 학군도 예. 좋고. 근데 이제 차이를 두자고 하면은 여수 지역 내 이제 선호 지역이 있잖아요. 웅천 쪽은 이제 지역 주민들도 조금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주를 하고 싶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선호도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선호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선호도도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동 신동아나 덕중동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10년이 입주한 지 10년이 넘은 뭐 준신축에 가까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준공 연도가 이제 가격 상승폭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치나 뭐 생활권 같은 것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이고 또 요즘에 그 트렌드가 웅천 쪽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역시 그쪽에 좀 몰리고 거래 금액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뭐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 가격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고 소폭 상승부터 해서 약간 예전에 회복세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네요. 우리 이제 여기 지역 말고 뭐 좀 특이한 어떤 거래 분석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지금 또 살펴보았더니 구축의 거래량도 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신축이나 어떤 준신축에 비해서는 사실 구축에 대한 가격 변화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네. 작년 대비 올해 보면은 갭 차이는 거의 뭐 마이너스 1000에서 2000 정도 사이.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입주 시기에 따른 차이가 조금 큰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축이 지금 올해 보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생활권이 좋은 데 위주로, 그리고 33평 우리 거의 그 전용 84 기준으로 거의 2억대 미만 아니면 2억대 초반 요 정도 금액들을 조금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활권이 좋고 학군이 좋은 곳 위주로 좀 거래가 됐는데, 예를 들면 문수동의 뭐 흥하 아파트나 그다음에 원앙 아파트, 뭐 그다음에 우리 소호동 쪽에 뭐 중금호나 이쪽 위주로 조금 많이들 거래가 됐어요. 그럼 뭐 가격이 조금 떨어진 것들은 또 있나요? 이제 대부분은 가격이 이제 금매권들이 소진되고 조금 회복 단계에 이르고는 있는데 조금 특이하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우리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이런 소형평형 아파트들, 이제 예를 들면 둔덕종의 뭐 둔덕 주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서동 주공 아파트 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외지 투자자들이 이런 소형평형 아파트를 갭 투자 형식으로 사실 많이들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 투자했던 시기는 2021년도 후반부터 해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그렇죠. 했죠. 예. 근데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 거의 갭 투자는 그러니까 전세가를 받쳐주고 올라가야 되는데, 근 2년 동안 사실 전세가가 더 오르진 않고 우리가 알다시피 전세 사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 더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이렇다 보니까 좀 급하게 급매물로 내놔서 이제 물건을 지금 조금 많이 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금매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다 전체가 다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고 전체적인 평균 가격만 좀 떨어뜨렸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동안 이게 주택합산에서 제외되는 공시가 1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이런 지방 소도시에서 엄청난 투자들이 있었는데 이 전세 역풍에 같이 맞은 것 같고요. 역시 또 대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좀 그러면 지금 그 내용들을 좀 전체를 좀 보면 우리 그 동부 유권에서 특히 또 이제 관광지 1번지로 돼 있는 여수의 전체적인 거래량이 특히 그 주목할 만한 점이 7월, 8월 달, 특히 7월 달 같은 경우는 근 2년간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 수치를 보게 되면 원래 이렇게 여름에는 큰 이동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뭐 경쟁력이 높을 만큼 완전히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그 내년에 공급 물량이 있나요? 내년에 여수 지역이 그 신규 공급 물량도 없고 입주 물량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 9월부터 해서 올해 1년간 급매물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게 사실 소진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내년에 신규 이제 입주 물량이 없다라는 거를 얼른 파악을 하고 빨리 갈아타야 되겠다, 아니면 빨리 이동을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매수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10월이나 11월 정도 돼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움직이겠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좀 더 이게 좀 앞당겨져서 여름 시즌에 막차를 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더 오르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매매 가격이 특히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회복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인기, 그다음에 뭐 대장 아파트 이런 쪽만 좀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나머지는 뭐 1, 2천 소폭 상승하는, 그래서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제 판단입니다만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급격하게 오르고 또 떨어진 것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어떤 그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것을 보고 있고, 구축 아파트는 이 신축 아파트들이 한창 인기가 있을 때 이게 굉장히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했지만 의외로 떨어지는 것도 근소했고 또 오르는 것도 근소했다는 거죠. 안정적인 아파트의 어떤 그런 투자처를 본다면 구축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뭔가 리스크가 크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2024년 내년도에는 여수도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더 이상 물건도 없고 움직일 사람 다 움직였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 차이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꾸준히 거래량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할 새로운 신규 물량이 없을 뿐이지 저희 지역 내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꾸준하게 거래가 계속 있을 것 같다라는, 사실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뭐 내년에 여수 거래량 한번 추이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전남 지역에서의 그런 여수, 순천, 광양 다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